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600조 잭팟 넘어설 수소 국산화 1위 2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원전을 넘어설 수 있는 수소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 직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집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전 600조 잭팟 넘어설 수소 국산화 1위 2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원전 건설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이 그러면 수주를 받으면 언제 완공이 되느냐인 부분인데, 원전 2036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 승자가 오는 7월에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두산이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수주를 갖겠다 뭐 이런 뜻이죠. 체코 정부는 7월 중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본계약을 마무리한다라는 방침이며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착공부터가 2029년, 지금부터 5년 뒤고요. 완공이 2036년입니다. 두산그룹은 국내외 대형 원전 수출로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0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SMR도 빠르면 2029년 완공이고요. 2030년 이후 완공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이번에 수주를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수주를 받고 나면 완공이 2036년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원전 규모 크고요. 이슈되는 거 알죠. 근데 당장 쓸 전기가 없다라는 거죠. 원전 수주를 받고 나서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기까지가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지금 당장은 전력을 뭘로 넣을 건데, 원전으로 전력 생산하는 게 효율이 좋다? 누구나 알죠. 하지만 당장은 있는 원전 써야 되고, 이 원전 당장 있는 걸로 감당 안 되는 거는 다른 걸로 전력을 생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뭘로 전기가 그렇게 새어나가길래 최근에 AI 랠리가 지속된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고요.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마크 헤펠레 최고 투자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 랠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헤펠레 CIO, 이거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는 전년 대비 262%의 놀라운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아시겠지만 EPS 같은 경우에도 한 460%, 5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동시에 증시 랠리가 기술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상승세를 보이는 다른 영역은 원자재 등과 같이 AI 혁명을 지원하는 동력과 인프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AI 랠리에 의해 모든 기업들, 관련 기업들 또는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가격이
몇 달러? 예, 1,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1,000달러도 갈까 말까 했는데 벌써 지금 1,000달러 돌파하고 1,100달러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100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2조 8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아니 2조 8천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뭐 대충 3천조가 넘어가는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 시총이 현재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위가 애플인데 시총 2위인 애플과 격차가 1,000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거는 정말 조만간 사실 몇 퍼센트만 올라도 바로 잡히는 거죠. 왜냐면은 5%만 올라도 바로 잡히는 게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가 올랐다? 바로 시가총액 2위 엔비디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애플을 역전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내달 10일부터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하기로 한 것이 향후 주가의 상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라는 게 뭐 국내에서는 대단히 이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던 사람이 10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 현재 눈에 보이는 가격이 1,000달러에서 1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평가돼 보이죠. 추가적으로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럼 수급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X.AI 전날 이 X.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기업 중에서도 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비벤처 자금 조달에서 60억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밝혔는데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엔비디아 AI 칩 구매에 사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칩 부족해. AI 칩 열심히 사들여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 1,100달러까지 상승했고요. 야 그럼 너네 주가 올라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니? 돈 벌어서 뭐 하니? 라고 하니까 우리 더 성장해야지. R&D 센터를 또 건설을 합니다.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대만 남부 가오슝에 AI R&D 연구개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멈출 순 없어. TSMC가 있는 대만으로 가서 대만의 R&D 센터를 만들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생산을 맡기자라는 느낌이겠죠. 엔비디아가 가오슝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내 훙하이 빌딩에 대만 최대 규모인 엔비디아의 HPC 슈퍼컴퓨터죠. 타이베이 원의 기계실 설치에 나섰고요. HPC 연상 능력을 대만의 생성형 AI 제품을 구동하는 LLM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디지털 복제 등 미래 비전을 위한 개발에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좀 친하게 지내고 TSMC와 조금 더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AI 산업이 5년 이내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중심에 R&D 센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엔비디아가 지금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파업한다고 정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 설계고요. 사실 반도체 설계를 이제는 누가 한다? AI가 한다.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누구보다 성능 좋게, 전력은 덜 먹게, 그렇지만 크기는 작게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엑시노스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시스템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AI 설계 기술을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계한다라고 부르긴 힘들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설계된 것도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를 거쳐서 진짜로 생산할 수 있게 바꾼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한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설계하고 또는 이 설계하는 기업이 설계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설계 효율화로 개발 기간이 단축, 성능을 향상시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려는 행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AI가 어느 정도 만져 놓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 수정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럼 빠르게 가능하겠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코어 설계를 위한 AI EDA 솔루션 도입을 완료를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AI 설계 솔루션이죠. 삼성전자의 대표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칩도 내부에 CPU, GPU 등 코어가 탑재되는데 이를 모두 AI 기술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손 놓고 사는 게 아니라 AI를 더 발전시켜서 이 반도체 설계를 AI 시키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AI의 진심이면 누가 또 놓을 수 없겠습니까?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이 사실 여기저기 감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AI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 AI를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AI를 써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구글 제미나이로 갈까 오픈 AI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오픈 AI로 거의 확정이 났습니다. 애플이 6월입니다. 내달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대회 WWDC고요. 사실 애플의 기술력, 애플의 신제품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공개하고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사실 지금 AI 기술력 중에 챗GPT, 최근에 GPT-4.5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앞서 나가 있는 기업과 누구보다 발전이 빠른 기업과 손을 잡는 게 이득이겠죠. 애플 디바이스에 GPT-4.5 등 최신 AI 서비스가 도입되면 하룻밤새 가장 큰 AI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애플은 WWDC에서 생성형 AI 등이 접목된 새로운 이모티콘 서비스를 포함한 AI 기능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뭐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시리를 강화해서 내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뭐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6이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잘 캐치할 수 있고 마이크를 바꾸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AI로 사진을 보정하고 부재중 알림이나 웹페이지 메모 등 미디어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 나온 애플만의 뭔가 대단한 또는 애플만의 뭔가 AI 성능을 또 공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구나. AI 기대감이 충분히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 AI를 만들고 쓰고 AI가 뭔가 설계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그 AI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누가 생산하니? 원전 전력은 2036년 빨라도 2029년에 만들어진다며.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다음 달, 다다음 달 AI가 넘쳐 흐르는데 그 전력은 누가 만들어낼 거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멀리 전력이 앞으로 누가 감당할지도 봐야겠지만 당장 이번 연도 누가 감당할래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바로 천연가스라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냉방 시즌을 앞둔 가운데 투기 매매를 자극할 데이터 센터향 수요와 맞물리며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 전망입니다. 이거를 굳이 제가 쓰지 않았는데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력 생산의 40%를 뭘로? 천연가스로. 앞으로 AI에 들어가는 전력의 60%를 뭘로? 천연가스로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대체해 나간다는 거지. 당장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 둔화가 일부 기여했으나 이보다는 냉방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천연가스라는 게 겨울이랑 여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언제 더 많이 쓸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난방에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냉방에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여름이 정말 덥다면 천연가스 많이 쓰겠는데라는 걱정을 하는 거에 더불어서 2030년 생성형 AI 및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미래 성장 산업향 천연가스 일평균 수요는 현재보다 150% 이상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AI에 들어가는 전력, 그 위한 천연가스 생산량이 폭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 탄력은 연말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지금 상승했다가 살짝 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눌렸다가 다시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아니죠. 덥진 않으니까. 근데 7월, 8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 센터 AI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영향을 받는 이슈가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바로 수소 연료 전지고요. 이거를 천연가스로 만듭니다. SOFC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SOFC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저탄소 신재생 분산 발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만 쓰면은 이거를 우리가 신재생 천연 이 재활용 또는 이 저탄소 에너지라고 부르기가 힘들죠. 그럼 얘를 저탄소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수소로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효율적이지 않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대형 SOFC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 규모의 설치 면적만 확보돼도, 그러니까 태양광이 뭐 10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랑 SOFC가 그 10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거랑 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더라. 그 뭐예요? 10배 효율적인 거죠. 10배 정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할 바에야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형 건축물 친환경 전력 생산의 최적 솔루션이 뭐다? 태양광도 아닙니다. 결국엔 저탄소면서 당장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이 SOFC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성장에 따라, 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게 SOFC 수소 연료 전지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에 따라 SOFC 같이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SOFC도 같이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OFC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발만 걸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바에야 저는 차라리 대장주만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 네,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저는 이 기업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 전력 공급 방안으로 SOFC가 주목받는 가운데 블룸 에너지와 더불어 SOFC용 플러밍 모듈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국 블룸 에너지와 SK 에코플랜트의 합작법인인 블룸 SK 퓨어셀 향으로 SOFC용 플러밍 모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업이 단일 벤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산화 1위죠. 2021년 벤더 등록 후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 272억에서 410억 원으로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70%, 6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OFC 성장에 따라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전력을 뭘로 쓸래라고 하면 나오는 게 SOFC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어디에 사야 되니? 라고 하죠. 지금 과열입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이 지금 며칠째냐면 하루 이틀 3일 끝났죠. 이제는 풀리는데 전 얘기하는 게 1,500원입니다. 예, 1,500원에 오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천연가스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눌려줄 때 주가가 같이 눌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1,500원쯤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천연가스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올랐으면은 잠깐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까
지금 구간에서 1,500원쯤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FC는 워낙에 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발만 걸친 기업에 관심 가질 바에야 그냥 대장주만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SOFC 1,500원 관심 두겠습니다. 네, SOFC 관련된 기업이고요. 국내 국산화 1위 기업입니다. 단일 국내 유일 벤더 기업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10만 명 기원으로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 시장 전망부터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료예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0일, 29, 28일, 27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어플입니다. 제가 운영했거고요. 무료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매일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